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9%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컸었어요. 한 3.2%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한 조건부터 따져봅시다. 삼성전자가 내리기 위해서는 미증시가 더 빠져야 됩니다. 근데 미증시는 이미 충분히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증시가 빠졌을 때는 달러가 더 올라갑니다. 달러 올라가면 뭐가 되죠? 물가를 또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뭐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거기에 직격탄을 맞은 거지. 뭐 삼성전자에 대한 AI 뭐 관련된 내용 뭐 그런 부분이 뭐 아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4월 초에 확인을 하셨죠? 좋아졌습니다. 개선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예요. 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얼추 고점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좋아진 게 고점 징후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패턴이나 뭐 실적 나오고 주가가 고가 찍고 빠지는 그런 패턴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원래 지금 반도체 경기가 원래 좋아져야 되는 것보다 더 빨리 좋아졌습니다. AI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AI 반도체가 끝나면 기존의 수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존의 수요가 지금 돌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에 대한 경기까지 돌려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5조 5천억의 예상 실적이 있었는데 1조 이상 잘 나온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가 있었죠? 낸드 쪽의 가격을 삼성전자가 앞장서서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한 30% 정도, 한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1테라 기준에서 1테라바이트 기준에서 6만 원, 7만 원 그 정도 하던 걸 지금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이익에 대한 증가폭이 요 정도까지 늘어난다. 그럼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흑자로 돌렸기 때문에 많이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그쵸? 본실적 발표합니다.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보고서가 나올 때 컨퍼런스 콜 하겠죠.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는 오늘 좀 안 좋았는데 자람 테크놀로지 쪽에서 시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물론 이쪽은 세력주 작전주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시세가 연결된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무엇보다 상승에 대한 포텐셜, 가능성, 그쵸? 내재된 잠재력을 보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캐파, 공장을 풀로 가동을 시켜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집어넣은 걸 완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 HBM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다 팔렸지만, 그래 실적이 좋게 나오겠지만,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HBM 지금 뭐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납품했다는 이야기 안 들리죠. 물론 아예 납품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HBM3에서 실패를 했고 HBM3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더라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하이닉스를 뭐 나쁘게 봐야 될까? 그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함께 봤을 때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보면 미증시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이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HLB 이거 타점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잡나요? 아니요. 올라와서 잡죠. 매수 매도 여기 31%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왔을 때 매수, 그리고 또 매도, 이쪽에서 18%, 그리고 추가적으로 13% 이쪽 구간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고, 이 구간에서도 뭘 만들었습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뭘 만들었어요?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 즉 타점은 이렇게 잡는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렇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모두 공유할 수 있게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감에서 코리아 FT 8시 49분 이렇게 진행됐는데, 자 내용 보세요. 코리아 FT, 자 내용 보시면 코리아 FT 오늘 11%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시가에 공략했다는 부분, 이렇게 모두 확인할 수 있게 공유를 한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그쵸?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간다면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내려가는 상황도 있겠지만 미래가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타점 그리고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들의 타점까지도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 또는 10억이라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쵸? 상단에 있는 번호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면 내용 정말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미증시 내려야 되고요. 미증시 내리면 여러 가지 파생되어 있는 문제들, 뭐 환율이 더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는 게 한국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가면 미국이 부담스러워서 못 견딥니다. 무엇보다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두고 본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5.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건 미국 경제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더 올리잖아요. 저는 더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그 충격, 뒤에 오는 그 충격은 연준이 감당하겠죠. 감당하는데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부분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 수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실적 나오는 부분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그죠, 온디바이스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미 발표가 나왔고요. 무엇보다 지금 애플 실적도 예정되어 있죠. 애플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상대적으로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애플에 대한 가격 부담 없고 실적에 대한 기대도 없기 때문에 미증시가 떨어질 수 있는 환경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미증시를 하락 구간으로 만들기 위한 뭐 이런 조정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조정 구간을 만들기 위한 뭐 전쟁이나 뭐 또는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뭐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늦게 낮추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오기 위한 상황이 되려면 연준이 그 뒤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기 어렵고요. 무엇보다 자, 이렇게 보세요. 주가가 먼저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실적은 늦게 뜨니까 실적하고 주가와의 차이가 생기죠. 근데 실적은 여기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가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적하고 주가와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죠. 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눌림목은 무조건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 구간에서 한다. 근데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 놨지만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평선이 모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올라가고 뭐 21평의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유 기간을 낮춰서 매매를 해야 되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모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 정말 중요하다는 점. 자, 그러면 딱 결론 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다 빠졌다.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증시까지 포함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자. 그래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군들의 변동폭을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관련주들은 더 떨어집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지 않는 상황, 가격대를 지킬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면 여기서 관련주들을 매매했을 때 우리가 초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장담컨대 주식시장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쪽이 좀 안 좋죠.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하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한국시장 반도체 움직임을 결정한다. 근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다. 하락하는 경우에 그렇죠. 미증시까지 내려야 되는데 미증시도 충분히 하락한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리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혹시라도 내리면 우리는 확인하는 구간을 뒤로 늦추면 된다.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분류하고 매매에 활용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 내용을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반도체 좀 안 좋은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고가 돌파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이닉스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닉스에 대한 생산 능력은 올해는 끝났어요. 올해는 끝났습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데 그 공장을 새로 짓는 게 뭐 그냥 뚝딱하고 뭐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그 공백을 삼성전자가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지금부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타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전체적인 내용은 소통방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뭐 구독이나 10억이라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되고 삼성전자만의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과 함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